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좌표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되고요. 자,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서 양수 쪽과 음수 쪽이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E라고 가정할게요. 얘의 이름을 A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A의 좌표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A는 E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방정식과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좌표에서는 A는에서 괄호를 쳐서 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를 쓰면 틀립니까? 맞겠죠? A는 E 맞잖아요. 그런데 좌표를 쓸 때는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A가 E라는 걸 괄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은 방정식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선생님 A의 대응점이라는 게 있는데 A의 대응점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대응점이란 거 이 A가 보고 있는 이 점, 위치 이걸 말해서 얘가 얘입니다. A가 E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걸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대응점이라고 한다면 A의 대응은 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A는 좌표라고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럼 이거를 할 거면 굳이 함수를 안 하겠죠?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 직선이 1로 옮겨온 거예요. 이 직선이 1로 옮겨온 거예요. 이 직선의 0을 스쳐 지나가면서 수직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좌표 평면. 자, 면이죠? 좌표를 표현한 면이어서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두 개가 생기다 보니까 구별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는 X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점 보이신가요? 이 교점은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선생님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총 4개의 면으로 나눠졌다 해서 사분면 하나, 둘, 셋, 넷이어서 사분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을 제1사분면. 자, 이쪽이 제2사분면. 이쪽이 제3사분면. 이쪽이 제4사분면이 됩니다. 자, 이쪽을 기점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의 좌표들은 전부 다 양수를 의미하고요. 이쪽의 좌표들은 우리가 음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양수, 음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양수, 음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 Y축을 봤더니 그럼 얘는 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원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도 양수의 개념이고요. 내려가서 얘를 음수의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좌표를 A, B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렇게 크로스돼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얘를 순서상 그렇게 부릅니다. 순서상과 좌표는 다릅니다. 좌표는 어떤 하나를 지정한 거고요. 순서상은 어떤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짝꿍이 되는 걸 순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는 순서상이고요. 수직선에서는 좌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조금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보시면 제가 다 지우고 다시 적었어요. 이거를 X축이라고 이렇게 반듯하게 수평으로 그려진 선을
x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직으로 그어진 이 선을 y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그은 이유는 쭉 연장이 된다라.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직선처럼 쭉 나간다는 의미에서 화살표를 했고요. 이게 x축이기 때문에 제가 x라고 적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화살표를 했고요. 옆에 y라고 적었어요. 그럼 선생님 밑에는 왜 안 합니까? 밑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연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입니다. 자, A와 B가 크로스돼서 만나는 이 점이 우리는 순서상의 좌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적을 때는 순서상 소괄호를 치시고 앞에다가 X의 좌표, 뒤에다가 Y의 좌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갖다 이름을 조금 부여해 볼게요. 얘를 갖다가 제가 P라는 좌표로 둘게요. 이름이 P래요. 그러면 P는 A,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순서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래서 1사분면, 제1사분면에서는 x의 값도 양수고 y의 값도 양수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적네요. 이렇게 표현하지 제발 마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a는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조금 더 이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갔더니 이쪽은 x좌표가 이쪽이야. 이쪽은 우리가 음수였죠. 그래서 여기는 음수가 되고요. 여기는 양수가 되겠죠. 자, 이쪽 제3, 4분면으로 갔더니 얘가 음수였죠. x좌표가. 그랬더니 y좌표도 음수야. 이해되십니까? 자, 4, 4분면에 갔더니 x좌표는 양수야. y좌표는 음수야.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다시 한번. 선생님 방금 이렇게 쓰라면서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좌표 평면에 양수와 음수의 부호를 결제할 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적은 거고요. 원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좌표 평면의 대표의 부호를 설명할 때는 굳이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제1사분면에 있을 때는 둘 다 양양, 2사분면은 음양, 3사분면은 음음, 4사분면은 양음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에 있는 C가 나왔다 합시다. C는 2사분면이에요? 3사분면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딜까요? 자, C는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 X축과 Y축은 경계선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은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건 X축과 Y축에 있는 좌표들입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요. 양양, 음양, 음음, 양음.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Q라는 이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 있대. Q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에 있대요. 그랬을 때 얘는 몇 사분면에 속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음수와 음수네. 제3, 4분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자, T라는 좌표가 있을 때 0,7입니다. 0,7이에요. X가 0이고 Y가 7이에요. X가 0이고 Y가 7이에요. X가 0이고 Y가 7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어떠한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 왜 Y? 저는 얘를 Y, X로 적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적자 하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앞에 좌표가 X좌표여야 되고요. 뒤에 좌표가 Y좌표가 하기로 약속한 부분이에요.
약속을 하셨으면 이건 지키셔야 됩니다. 나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래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